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처, 생활형 숙박시설, 잘못 사면 망한다.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업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역세권에 이제 들어서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오피스텔이 기능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한 기능입니다. 이제 여기는 오피스텔은 사무, 주거, 임대만 되어 있지만 주거, 임대, 사무, 숙박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또 프루프는 뭐 오피스텔과 똑같은데 오픈 발코니도 있고 또 부대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또 의자 관리 회사에서 이제 관리도 해줍니다. 통상 물론 뭐 관리비가 이제 나가기는 하지만은 비교적 이제 관리도 하기가 쉽고 투자하기가 이제 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거는 분양권 이제 전매도 가능하고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고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하고 또 호텔식 서비스도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장도 없고 가점도 없고 주택이 있어도 살 수 있고 대출도 나오고 하니까 통상 이 생숙을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숙은 지역적인 가치나 위치적인 가치, 이런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구입해서는 안 되고, 또 이제 이 생숙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규제가 이제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것이 너무 난무하고 또 이용도가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규제도 이제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로 이제 변경할 사람은 변경을 해두고 85평방미터 미만은 난방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또 85평방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실 분양받아서 실제 자기가 이제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거주용으로 임대를 놓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시간은 이것을 이제 왜 꺼냈느냐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경매가 하나 나온 것이 있어서 한번 경매 물건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2021 타경. 자, 이것은 이제 평택 신장동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일반적으로 여기만 보면 큰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카카오 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의 이 송탄에서 약 도보로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이렇게 걸어오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철도 옆에 있습니다. 철도 옆에 있는데 이것인데 2015년도에 아마 지은 걸로 보이는데, 저도 한번 임장을 가봤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봤는데 그 옥상이나 그 옆에 저 뒷면에 이렇게 제대로 공사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수가 있는 걸로 보이고, 뭐 그것은 줄대 문제치고 이 권리 분석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1억 4,600을 이렇게 감정가를 해놨는데, 인근의 부동산서 한 1억 4천 정도는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보통 한 8천에서 1억 조금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1억 4,600에서 2,400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초 이제 낙찰자가 불허가 신청을 냈고, 이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낙찰자가 9,900을 했는데 미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450까지 떨어졌는데, 그렇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변은수라는 사람이 지금 임차인에 들어있는 1,450만원 소액 임차인입니다. 이것은 전액 배당 되는 사항입니다. 소액이니까 전액이 배당되고, 또 이 근저당권자 김종찬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임의 경매를 집어넣는데, 이것은 197만원이지만 일단 뭐 소액이지만은 이렇게 배당이 되기 때문에 무잉어가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감정평가는 일단 이렇게 현황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조사에 여기 이제 이 변은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거하는 걸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세대 열람을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배당받고 전액 배당을 1,450 전액 배당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면은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낙찰 불허가 신청을 냈던 것이 왜 그렇고, 또 두 번째 미납한 것이 왜 그러냐. 이 변호수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은
경기도 주택공사이며 입주자 변호수는 보증금 1,450만 원을 이제 여기는 배당 요구하지 않았다가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50만 원 배당을 받는 거죠. 근데 경기도 주택공사에서 제공한 그 융자 한 1억에 대해서는 이거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별도로 1억 원을 경기도 주택공사에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1억 1,400, 1억 5천이라고 치고 지금 요번에 이제 2,400이라면 1억 1,500, 1억 거의 이제 1억 4천에다가 여기 실제 그 경매 비용이 있지 해서 거의 1억 5천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뭐 싼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이고 실제 금매는 이거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로 입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판단을 해서 이런 것만 보고서 한번 이렇게 입찰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그 불허가 신청이 나거나 미납인 경우는 왜 그런가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2015년에 지은 비교적 이제 괜찮아 그냥 보이지만 만약 이런 금이라면 괜찮아 보이지만은 이것은 절대로 입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어도 전부 배당돼서 문제 없는 것 같이 됐지만은 실제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지난번 이제 우리 회원이 하나 낙찰 받은 거 뭐 아산건 같은 거는 1억 4,500에 이렇게 감정가이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그렇게 매매가 되었던 사건인데 뭐 거의 한 1,0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권리 분석을 잘 해보니까 실제 대항력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까봐 2,500을 쓰게 해가지고서 낙찰을 받아뒀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2,500 가지고 1억 4,500, 1억 5천짜리를 낙찰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만날 때는 항상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은 잘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